41번. 자, 일감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수평 왕복 운동시켜서 큰 공작물의 평면부를 가공하는. 자, 여기에 핵심 키워드는 이제 평면부입니다. 가공하는 공작 기계로서 선반의 베드, 대형 정반 등과 같이 가공에 편리한 공작 기계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일단 가장 큰 핵심 내용은 큰 공작물의 평면부입니다. 평면부. 자, 평면부를 가공하는 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정답은 2번 이제 플레이너가 되겠습니다. 플레이너.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플레이너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제 여기에 이제 대형 공작물, 우리 이제 대형 공작물을 가공을 하게 되죠. 대형 공작물. 대형 공작물에 이제 우리가 평면 가공을 합니다. 평면 가공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플레이너라고 합니다. 플레이너. 자, 해설 한번 보시면, 자, 테이블이 수평 길이 방향으로 왕복 운동합니다. 테이블이 수평 길이 방향으로 왕복 운동해요. 테이블이 이렇게 수평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왕복 운동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공구는 테이블의 가로 방향으로 이송하며, 자, 주로 여기 핵심 키워드. 주로 평면을 가공하는 공작 기계다. 선반의 베드, 대형 정반 등의 대형 가공물에 적합하다. 자, 여기서 또 이제 가끔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뭐냐면 바로 이제 플래너의 크기를 표시할 때요. 자, 플래너의 크기는 테이블의 크기로 표시합니다. 테이블의 크기를 표시하는데 길이 곱하기 폭으로 표시하거나, 아니면 공구대 이송거리, 테이블 윗면에서 공구대 사이의 최대 높이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플레이너는 쌍주식하고 단주식이 있어요. 쌍주식하고 단주식. 자, 쌍주식하고 단주식은 뭐냐면, 자, 지금 그림이 흐려서 안 보이는데 이렇게 기둥이 하나만 있을 때는 우리가 단주식,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는 우리가 쌍주식이라고 합니다. 기둥이 두 개. 쌍주식. 기둥이 하나만 있을 때는 우리가 단주식이라고 해요. 단주식. 그래서 이렇게 구분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이 문제 핵심은 대형 공작물의 평면을 가공하는 공작 기계를 바로 우리가 이제 플레이너라고 합니다. 그래서 41번의 정답은 우리가 2번 플레이너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2번 보겠습니다. 자, 서로 직교하는 세 개의 축을 가지고 공간에서 한 점의 위치를 직각 좌표계 XYZ축의 좌표값을 표시하여, 자, 이제 이게 중요해요. 측정물의 치수, 자, 측정물의 치수, 위치, 윤곽, 형상 등을 입체적으로 측정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자, 측정물의 치수, 위치, 윤곽, 형상 등을 입체적으로 측정한다. 입체적으로 측정한다. 그래서 정답은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3차원 측정기라고 합니다. 3차원 측정기. 자, 해설을 한번 보시면, 자, 3차원 측정기는 자, 3개의 축을 가지고 있어요. 3개의 축, X, Y, Z의 축을 가지고 있고, 공간에서 한 점의 위치를 직각좌표계 X, Y, Z축의 좌표값, 이 좌표값으로 표시하여 측정물의 치수, 위치, 윤곽, 형상 등을 여기가 이제 입체적으로 측정하는 측정기는 바로 이제 3차원 측정기인데요. 이런 3차원 측정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3차원 측정기인데, 자, 3차원 측정기. 자, 3차원 측정기는 우리가 이제 입체적으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입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차원 측정기 이렇게 돼 있다는 거 보시고, 그래서 42번의 정답은 3번 3차원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자, 43번 한번 볼게요. 자, 43번 우리가 이제 휴지 기능이 있어요. 휴지 기능.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일시정지라고 합니다. 일시정지. 일시정지. 자, 예를 들어 선반에서 우리가 이제 홈 가공을 한다. 홈 가공을 할 때도 우리가 이제 이런 일시정지 기능이 들어가야 돼요. 정지. 그 다음에 이제 밀링에서는 특히 머신링 센터에서 이제 우리 드릴 가공을 해요. 드릴 가공.
자, 드릴 가공하면 이제 드릴에 뭐 칩 같은 것들이 빠져야 되니까 일시적으로 정지하게끔 합니다. 그게 이제 일시 정지라고 하고 드웰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어드레스가 있어요. 어드레스가 아닌 것은. 자,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때 예를 들어 G00 X20 Y 40 이렇게 EOB. 자, 여기는 우리가 이제 EOB라고 합니다. 엔드 오브 블록. 그래서 이거 하나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블럭이라 그래요. 블럭. 자, 블럭이라 하고 여기에 있는 G를 우리가 이제 주소라고 하고 또한 이제 어드레스라고도 합니다. 어드레스. 자, 문제에서 이제 어드레스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이제 수치라고 그래요. 수치. 그래서 이 수치, 어드레스하고 수치가 합쳐진 걸 우리가 이제 단어, 이제 워드라고 하죠. 워드. 자,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합쳐져서 우리의 이제 블럭을 이룹니다. 블럭. 그리고 이런 블럭들이 합쳐져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프로그램. 자,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일시정지 기능의 어드레스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시정지 기능의 어드레스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일시정지 어드레스 주소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가 P보다 먼저 보이는 게 자, 우리가 이제 X, U, P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P는 우리가 이제 소수점을 사용할 수 없어요. 소수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X, U, P인데 2번. 자, Q는 아니죠. 어드레스가. 그래서 해설을 한번 보시면 자, 휴지, 드웰, 일시정지. 자, 지정한 시간 동안 이송이 정지되는 기능이다. 자, 이 기능은 홈 가공이나 드릴 작업 등에서 사용된다. 선반에서 이제 홈을 가공하거나 아니면 밀링에서 이제 드릴 가공할 때 사용하는데 자, 어드레스는 반드시 여기 X, U 또는 P와 정지하는 시간의 수치로 입력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P는 소수점을 사용할 수 없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 예를 들어보면 0.5초 동안 정지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면 G04를 써주고 X 0.5 이렇게 아니면 일시정지인 G04를 써주고 U 0.5 이렇게 그러면 지금 0.5초 동안 정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G04 이제 P는 소수점을 못 쓰니까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점에서 3개를 가면 돼요. 0.5에서 예를 들어 0.5가 이렇게 있으면 자, P를 쓸 때는 얘가 하나, 둘, 셋. 그래서 0 붙여서 자, P는 500이 되는 겁니다. 500이. 이렇게. 그러면 이 3개 다 지금 5초 동안 일시정지 하게 됩니다. 일시정지. 자, 그래서 일시정지 할 때 쓰는 어드레스 주소는 X, U, P. P는 소수점을 찍지 못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4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4번 보겠습니다. 드릴의 홈을 따라 만들어진 좁은 난로. 자, 이제 여기서 핵심 키워드예요. 드릴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자, 드릴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마진이 됩니다. 마진. 자, 드릴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자, 마진. 자, 정답부터 보고 가시면 자, 마진은 드릴의 홈을 따라서 만들어진 좁은 난로 드릴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이게 이제 중요하게 외우시면 돼요. 드릴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부가 있겠고, 뭐, 트위스트, 드릴, 홈 사이의 좁은 단면 부분, 그 다음에 자루. 자, 우리가 그래서 자루는 고순자루하고 테이퍼 자루가 있는데, 이때 사용하는 테이퍼는 우리가 이제 모스 테이퍼입니다. 모스 테이퍼. 자, 모스 테이퍼예요. 모스 테이퍼.
자, 우리가 이제 모스테이퍼니까 모스테이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탱.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얘는 테이퍼 자루 그 뒤에 이제 탱이 있고, 자, 여기 이게 마진입니다. 마진. 드릴 홈을 따라서 드릴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우리가 마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4번의 정답은 이제 3번 마진이 되겠습니다. 자, 45번 보겠습니다. 자, 밀링머신에서 깎을 수 없는 것은 없는 기어입니다. 밀링머신에서 깎을 수 없는 기어는, 자, 여기 보시면 뭐 스파이럴, 스퍼기어, 베벨 기어도 밀링에서 깎을 수가 있습니다. 뭐 분할대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이제 하이포워드 기어는 밀링에서 가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하이포워드 기어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게 하이포워드 기어. 자, 하이포워드 기어입니다. 하이포워드 기어. 자, 얘는 이제 밀링머신에서 가공할 수가 없어요. 밀링머신에서 가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자, 기어 가공은 밀링머신에서, 자, 총형 커터를 이용해요. 총형 커터를 이용해요. 기어를 가공하는 방법으로, 자, 호빙머신. 자, 요즘은 이제 이 밀링은 이 호빙머신이 가공합니다. 아니, 저 기어는, 자, 호빙머신이 나오기 전까지 많이 사용하였으나 기어 절삭기계에 비하여, 이 기어 절삭기계, 이 호빙머신에 비하여 능률이 떨어지고 정밀도가 떨어져 현재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밀링머신으로는 하이포워드 기어를 가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5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46번 전해 연마. 자, 전해 연마의 특징이 아닌 겁니다. 아닌 거. 자, 일단 전해 연마, 전해질에 대해서 연마하면 가공 변질층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요. 가공 변질층이 없다. 자, 가공 변질층이 없고 평활한 가공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해 연마는 가공면에 이제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 부식성이 향상되고 평활한 가공면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전해 연마는 가공 변질층이 없고 평활한 가공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전해 연마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자, 1번 아까 보셨고, 자, 두 번째, 복잡한 형상의 제품도 전해 연마가 가능하다. 자, 복잡한 현상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가공면에 방향성이 없고, 내마모성, 내부식성이 향상되고, 그 다음에 연지루, 알루미늄, 구리 등도 쉽게 광택면을 가공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46번은 가공 변질층이 없다라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7번이죠. 47번. 자, 다음은, 자, 머신인 센터 가공용 CNC 프로그램에서 G80입니다. G80. 자, 제가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5가지 유형의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안전에 관련된 거.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삼각법, 뭐 정면도나 평면도를 찾는 거고, 자, 세 번째가 바로 V는, 자, 이 공식 꼭 암기해야 돼요. 1000분의 파이 dn.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G코드입니다. 방금처럼 이 G코드. 그리고 다섯 번째가 M코드예요. M코드. 자, 이 5가지는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오니까 안전, 삼각법, V는 1000분의 파이 dn, G코드, M코드 반드시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G코드에 대한 걸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47번이. 47번 보시면, 자, 가공용 CNC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이제 G80, 자, G80이 있는데, 여기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는데, N10은 뭐냐면, 우리가 프로그램 전개 번호입니다. 전개 번호. 자, 그리고 G80, G40, G49가 있는데,
G80은 일단 정답부터 알려드리면 고정 사이클을 취소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황색 사이클인 G72를 이렇게 쓰다가 나중에 이제 얘를 고정 사이클 취소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머신링 센터에서 우리가 취소하는 G코드가 있습니다. 자, 머신링 센터에서 취소하는 G코드 먼저 정답과 같이 G80 고정 사이클 취소, 그 다음에 G40 공구 경보정 취소, 그 다음에 G49 공구 길이 보정 취소.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세 개는 취소예요. 취소. 다음 중 취소와 관련 없는 G코드는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G40도 있고 G49도 있죠. 자, 그리고 N10은 프로그램 전개 번호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47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고정 사이클 취소 G80. 자, 그리고 공구 경보정 취소 G40, 공구 길이 보정 취소 G49가 되겠습니다. 자, 48번 보겠습니다. 자, 48번 일단 별표해 주시고, 자, 선반에서 V는 1000분의 파이 dn이 있는 것처럼, 자, 우리 이제 밀링에서도 반드시 암기해야 될 공식이 있습니다. 자, F는 FZ 곱하기 Z 곱하기 N. 자, 여기에서 FZ는 뭐냐면 일날당 이송입니다. 일날당 이송. 그 다음에 이제 여기 Z는 뭐냐면 커터의 날수입니다. 커터의 날수. 커터의 날수. 보통 4날짜리냐 아니면 2날짜리냐로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N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회전수입니다. 회전수.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자, 커터의 날수가 14개입니다. 14개. 자, 커터의 날수가 14개면 Z가 14. 자, 지름은 100mm, 한 개의 날 이송량이 0.2mm. 이게 FZ입니다. 자, 최고 회전수가 600. 자, 이게 회전수일 때 테이블 이송 속도는 무엇일까요?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자, F는 FZ 곱하기 Z 곱하기 N 곱하기 Z니까 0.2, 그 다음에 600, 그 다음에 0.2, 600, 그 다음에 날수가 14개 하면 1680mm 민이 됩니다. 자, 그래서 48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에 있는 지금 N을 주어지지 않고, 지금 문제는 N이 600rpm으로 주어졌는데 주어지지 않고 여기를 N으로 대해서 구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자, N은 파이 D분의 1000V니까 이 D는 놔두고 얘를 줌으로써 이 회전수를 여기다 놓고, 그래서 계산하는 문제들도 가끔 나오니까 꼭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8번의 문제는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꼭 암기해 주시고, 48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9번 정면 밀링 커터에서 주로 사용하는 공구 재료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밑에 보면 지금 정면 밀링 커터가 있는데 여기 색깔 있는 거 있죠? 자, 이렇게 색깔 있는 거. 자, 이렇게 색깔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인서트 아니면 우리가 이제 바이트 팁이라고도 합니다. 바이트 팁. 자, 이제 이런 거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뭘로 만들어졌냐면 초경합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초경합금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자, 요즘은 이제 사용이 편리하고 공구 간솔 외에 이제 스로 어웨이라고 밀링 커터를 많이 사용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모르는 게 나왔죠. 우리가 이제 스루 어웨이 밀링 커터는 뭐냐면, 자, 여기 보면 지금 이제 나사들이 보여요. 나사.
이 나사를 풀러가지고 지금 여기 색칠한 걸 얘를 이제 마멸된 걸 빼내고 다시 새 거를 넣어서 이 볼트로 채워서 고정하는 것을 스루 어웨이 우리 밀링 커터라고 합니다. 밀링 커터. 자, 그래서 자 49번 정면 밀링 커터 주로 사용하는 공부 재료는 초경합금이 되겠습니다. 초경합금. 그래서 49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번 보겠습니다. 50번. 자, 50번 보는데요. 자, 50번. 자, 수직 밀링 작업 시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며 원주면과 단면에 날이 있는 형태로 지름에 비해 길이가 긴 커터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원주면과 단면에 날이 있는 형태. 원주면과 단면에 날이 있는 형태는 바로 엔드밀이 되겠습니다. 엔드밀. 자, 엔드밀은 가공물의 홈, 그 다음에 좁은 평면, 그 다음에 윤곽 가공, 구멍 가공 등이 사용되고, 자, 이제 메탈소는 뭐냐면 절단 및 홈 가공 시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엔드밀을 보시면, 자, 여기 지금 평엔드밀, 볼엔드밀, 코너 알 엔드밀, 라핑 엔드밀, 챔퍼링 커터가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엔드밀, 즉 보시면 원주면의 단면에 날이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메탈소예요. 얘가 메탈소. 메탈소. 자, 메탈소는 이 절단 및 홈 가공 시 사용되는 게 이 메탈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